実は働き方の問題というのは若い人たちが考えるというよりは、企業なら企業のトップ、さらにはいろんな面でですね、リーダーの人たち、その人たちがどういうふうに考えるかっていうですね。네, 일본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일본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일본도 역시 우리랑 비슷하게 2015년을 계기로 이제 출산율이 다시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물론 한국의 0.75보다는 높은 1.15고 그게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역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2030년까지를 저출산 해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차원이 다르게 다시 한번 해보겠다, 마지막 도전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밍을 되게 잘했네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너무 대책. 궁금하다. 이거 너무 진짜 한번 궁금하죠? 찾아보고 싶은. 궁금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총리 직속 정책 특보시죠. 야마사키 시로 내각 관방 참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오랜만에 뵙습니다. 야마사키 시로.2023年に策定した新しい戦略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が、大きく2つの点でこれまでと違います。まず一つは予算の規模が全然違います。もう集中的にですね予算を増やそうということで、2028年までにですね、日本円で総額 3.6 兆円、これを入れると大体国の予算としては 1.5 倍ぐらいに実は膨らむんですが、次に2030年にはさらに1.5、今度は2倍にできるようにですねやっていこうと。そこまでいくと一番欧州の高いスウェーデン並みのですね対 GDP 比に対する投入金額になりますので、かなりそういった予算規模を大きくしたというのが第1点です。第2点目は内容なんですけれど、これまで実は保育所とか児童手当の充実がもう中心だったんですけど、今回はもっと広げてですね、若者の所得の問題、そして大事なのは実は働き方の問題をですね大きく取り上げてます。でこの働き方っていうのは実は非常に少子化に影響しているだろうと思ってますので、これまでとないですね、面でいけば、例えば男性育休を大幅にですね増やすといったようなことを今進めています。実はもう1980年代から女性がですねいろんな面で社会で仕事をされている状況にあるわけですね。でそれを構造的にもう変わってきてんだというふうに我々が受け止めるかどうかっていう問題になります。実は働き方の問題というのは若い人たちが考えるというよりは、企業なら企業のトップ、さらにはいろんな面でですねリーダーの人たち、その人たちがどういうふうに考えるかっていうですね、むしろこれが、これからはまさにそれが共働きという女性が働くというのがもう基本なんだという考え方で、その上で、社会の労働慣行とかですね、仕組み働き方を変えていくと、これをしないと実は本当の意味で社会も安定しませんし経済も発展しない。これを乗り越えるっていうことが非常に実は大事で、残念ながらその点で、日本も韓国もですねまだ完全にはですね、それが切り替えられてない、そういった部分もですね男性の意識改革も実は非常に大事だというふうに本当に考えております。지금 야마사키 시로 내각 관방 참여가 방금 말씀을 했듯이 이 여성의 고용 참여, 그러니까 노동 참여하고 그다음에 출산율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요. 자,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저 그림이 뭐냐면은 저게 OECD 국가들 중에 13개 국가를 놓고 X축은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고요. 그다음에 Y축은 출산율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1980년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00년이에요. 두 개가 방향이 다르잖아요.
1980년에는 여성이 고용 참여를 하면 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음. 근데 2000년에 왔더니 반대로 고용 참여를 하면 할수록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양육과 보육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 제도가 그동안 굉장히 좋아져 왔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굳이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여전히 보육과 양육을 할 수 있게.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성들의 육아 참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게 해주는데 여성만 맞추게 해줘서는 안 되고 이게 남성도 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스타디가 하나가 2000년대 중반에 나온 연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정 내에서의 지위와 하나는 직업적 지위가 있는데 직업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집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출산율은 다시 반대해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게 그냥 제도만 만들면 좋은 게 아니라 그 제도가 여성만이 아니라 특히 남성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보육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출산율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남자들이 이렇게 인식이 안 좋나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하던데. 사실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확실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굳이 남성이 하든 여성이 하든 차별을 주지 말자. 그리고 기업 문화가 되게 중요해서 위에 있는 분들이 뭐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린 신경 쓰지 않아요. 가서 하세요. 누구든 당신들이 걸리니까 오히려 더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 저는 욕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때는 17년대여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지 못한 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굉장히 어렵죠. 맞아. 우리가 아까 잠깐 인터뷰를 봤지만 엄마의 사례긴 했지만 1년 동안만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빈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문화가 아직 정서적으로 아빠의 휴직까지 다 품기에는 아직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030은 남성들이 많이 인식이 변화되고 행동으로도 변화가 된다고 해도 사실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있고 그렇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아직 좀 다르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쉽사리 남성분들이 이런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